네, 친절한 뉴스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수가 1년 전에 11월보다 16만 5천 명 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천 명을 찍으면서 고용 쇼크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걸 감안한다면 꽤 나아진 겁니다. 그럼 이게 한숨 돌릴 만한 수준인 건지 또 앞으로 일자리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신호로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달에 일자리가 늘어난 이유를 보면은요, 상황이 갑자기 좋아졌다기보다는 덜 나빠졌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중국인 관광객들 들어오는 게 좀 늘었고요. 이 할인 행사 시즌도 겹쳤거든요. 이 덕에 매달 20만 개씩 사라지던 도소매업이랑 이 숙박업 일자리가 그나마 13만 개 정도만 줄어든 데 그쳤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경제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일자리는 1년 전보다 9만 개나 넘게 줄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든 폭도 그 전달, 그러니까 10월에 2배가 넘게 커졌습니다. 수출 늘어나는 폭이 줄었고 자동차나 전기장비 분야에서 고용이 줄어섭니다. 지금 이 제조업 일자리는 8개월째 감소세인 상황입니다. 하나 더 볼 게 고용의 질 측면인데요. 지난달에는 일용직 일자리가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에 일자리 늘어난 이유를 봤더니 건설업 영향도 있었는데 대부분 불안한 일자리인 일용직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느는 게 힘을 받기는 어렵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 판단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철강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야지 우리 고용이 좀 본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정리를 하자면 일자리가 반짝 늘긴 했는데 정부가 돈 풀어서 일자리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 민간 분야에서 증가세도 여전히 불안불안하다는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한 새 경제팀이 출범을 했는데 그만큼 어깨도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 문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 사회부총리 비롯해서 14개 부처 장관, 또 청와대 참모진 경제라인까지 전부 모입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 풀기가 녹록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거겠죠.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해서 경제정책 전반은 물론이고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 같은 핵심 현안들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주문한 상황이어서요. 다음 주 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